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와 그제 합쳐서 20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진전됐고 합의문에 서명하기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막판에 틀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업 이후 첫 주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토요일에 10시간 반, 일요일엔 8시간 반, 모두 19시간에 걸쳐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대화 시작 때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둘만의 대화틀을 바꿔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화물주 대표인 무역협회와 시멘트협회까지 넣어서 사자 공동성명서를 내자고 정부가 제안한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려면 국회와 기업 동의가 필수인 만큼 화물연대도 반겼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적극 논의한다는 수준까지 물러서며 합의를 위한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합의문 서명까지 갔던 분위기는 마지막 1시간 사이에 깨졌습니다. 국토부가 막판에 합의안을 거둬들이면서 다시 원래대로 양측만 서명하는 안을 제시하자 화물연대가 거부한 겁니다. 문구합의가 다 끝났고 발표 시점을 앞두고 갑자기 여기서 이 공동성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화물연대가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최종 논의를 한다고 나갔다 오더니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서 입장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은 상황이 급해서 국민의힘 실무진과 상의한 채로 합의문을 추진했지만 여당 고위층까지는 내용이 사전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는 깨졌고 정부와 화물연대는 추가 대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아까운 하루를 또 흘려보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전운임제 시한 연장의 여지를 두면서도 영구 도입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성과를 측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이 너무 크다면서 당이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양측 간 이견을 더 좁히면 당이 이를 받아들고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에요.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하고 화주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SBS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 더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여당 시절 법제화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참에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과속, 과적, 과로 운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물 노동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회 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해 원포인트 법안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여당을 한 발 더 압박했습니다. 노사 자율 원칙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화요일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파업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멈췄고 또 수출용 자동차들은 며칠째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지금까지 피해 액수가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포항제철소. 제철소 내부 도로 곳곳에 커다란 코일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을 들고 나가는 게 막히면서 창고가 꽉 차자 도로에 내다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조차 없자 오늘부터 일부 공장에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루 가동 중단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포스코로부터 제품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더 애가 탑니다. 주문받은 거에 대해서 생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기에 대한 크레임이 염려되는 그런 상태고요. 거의 뭐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서.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항에 있어야 할 완성차 380여 대는 공장 근처 주차장에 발이 묶였습니다. 네, 이곳에 임시 주차된 차량들은 대부분 수출용으로 평택항 등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항구로 운반할 화물차가 없어 닷새째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파업 엿새 동안 약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철강 제품은 45만 톤이 출하 차질을 빚으면서 7천억 원 가까운 피해가 났고 석유화학도 5천억 원가량의 제품이 제때 들고 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멘트는 출하량이 평소보다 90% 이상 줄어 멈춰서는 건설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물류 차질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절실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수도권 공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멈춰섰고 또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도 시멘트,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반포대교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뒤로 보이는 공사장이 멈춰섰다는 거죠? 네, 여기가 한 대기업 건설사가 3,000세대 규모로 짓고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공사 현장도 멈춰섰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공급이 뚝 끊겨서인데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공사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듣고 상황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마비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 안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 같이 보시죠. 이미 파업 첫날 나흘 전부터 주문한 만큼 레미콘이 오질 않아서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아예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35층 중에 22층에서 공사가 멈췄고 23층 올리는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23층 공사 현장에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일반적인 바닥이 아니라 이 철근에 서 있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바닥 공정이 마무리되고 시멘트가 깔려야 하는데 지금 공정이 밀려서 이렇게 철근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역시 철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바닥 공정이 끝났다면 여기 기둥이 세워졌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공정이 밀리다 보니까 4일째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그 일이 그냥 다 스탑이 돼서. 아파트 계단도 뼈대만 남은 상태. 바로 옆 다른 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철근을 깔아봤자 타설이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작업을 중단시켰거든요. 땅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철골을 심고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똑같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건설사 외에도 다른 대기업 건설사도 수도권의 공사 현장이 모두 멈췄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파업 단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산업 현장 곳곳이 마비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유통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입해서 먹는 과일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오늘 낮부터 시장 쭉 둘러봤지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을 비롯한 서울 여러 시장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건 값이 좀 많이 올랐고 또 신선도가 떨어져서 제때 공급이 안 된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주로 냉장 컨테이너로 싱싱할 때 실어오는 물품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항구에 묶이면서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후에 만난 상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바나나부터 눈에 띄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나는 시장에서 팔려고 예상했던 날짜에서 며칠만 지나도 색이 확 변합니다. 그런데 파업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일부는 풀지 못하고 또 풀었다고 해서 날짜를 못 맞춰서 거뭇거뭇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렸지. 또 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70%도 안 들어와 수입이.
그래서 비싸죠 뭐. 오렌지나 체리 같은 다른 수입 과일들도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 타업 않고 하기 전에는 체리가 8만 원씩이었지. 지금 12만 원, 12만 3천 원. 없어 물건이. 그러니까 아침 늦게 가면 없어요. 물건도 수입은. 노량진 수산시장도 둘러봤는데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제일 우려가 돼요. 단시간에 올라야 될 수산물들이 그렇지가 못하고 딜레이가 되고 못 올라온다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시멘트는 기본이고 수입 자재들도 항구에 묶여버린 건설 현장들도 내일 월요일이 돼도 작업을 못하는 곳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자재들이 인천 포트에 지금 항구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갖고 시멘트 말고도 지금 타일, 그다음에 대리석 이런 부분들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먹거리 물가부터 건설 현장 등 파장이 미치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자, 화물 운송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운임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시간과 돈에 쫓기지 않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가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화물차 때문에 벌어지는 대형 교통사고. 과적,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자주 지목됐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운송비 때문이라고 하소연해왔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 부산에서 경기 의왕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면 편도로 75만 원이 책정됐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라지고 운전자는 45만 원만 받았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자동차 할부금 크게는 그다음에 유류비라던가 이런 원가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운임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을 한번 챙겨보자며 2020년부터 3년 시한을 두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만 안전 운임을 도입했습니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4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과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과속을 해봤다는 비율도 32%에서 20% 정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은 최고 2배까지 늘고 일하는 시간은 반대로 5에서 11% 줄었습니다. 아울러 특수 화물차 사고는 2.3%, 과적은 1.3% 각각 줄었습니다. 하지만 과속은 1.8% 늘었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시행 기간이 짧아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를 놓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화주들은 운송비가 32%에서 최대 72%까지 늘었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84%는 제도 유지를 원했지만 화주들은 80%가 끝내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임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지만 화주들은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파업의 쟁점은 바로 안전 운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처럼 얼마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이후에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 한 3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인용한 언론 보도들도 꽤 나왔어요. 먼저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주 2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비용이 얼마나 더 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응답자의 평균값을 내서 봤더니 43% 정도 비용이 더 들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통계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없는 겁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매년 화물차 관련 통계를 내놓는데요. 자, 여기서 통계는 일단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강이 많은 강원도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를 실어 나를 경우에 1톤에 2019년에는 9,500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안전운임제 시행 2년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이게 1,200원 올라서 1,7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년 사이에 12% 조금 넘게 오른 건데 여기에 더해서 택시처럼 야간 심야 할증 등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조금 더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전이 좀 있습니다. 이 교통연구원이 화물차 요금에 대한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게 2005년입니다. 근데 이 2005년에 강원도 영월에서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실어 나를 때 1톤당 가격이 9,000원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2019년에 9,500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4년 사이에 딱 50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운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요금이 정상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업들은 이제 적정 요금을 계산하는데 원래 운전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세차비까지 다 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기업들은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 운임 정할 때 너무 화물차 운전자들 편만 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 낼 때 연료비인 LPG 값만 내는 거 아니지 않냐. 거기에도 세금, 세차비 이런 부대 비용 다 포함돼 있지 않냐. 이 화물차 운임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양쪽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논의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정부 통계로도 2019년에 시멘트 운전자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이 4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됐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도 이래서 생계가 유지가 되겠냐,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운임 인상에는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업들은 이 운임 인상 폭과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딱 갈라서 나눌 게 아니고 조금씩 양보해서 공생하는 방안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한상우 기자였습니다.